자,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절차를 제가 이제 주제를 선택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뭔지는 알죠. 이제 우리가 건물 집을 짓고 나서 최초하는 게 보존 등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자, 집을 지었습니다. 자, 내가 집 지었습니다. 자,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보존 등기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집 지었어요. 보존 등기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 당연히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등기는 이제 내가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예배전에 등기는 직권으로 해준단 말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에 대해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원이 행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니까 법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법원에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단 말입니다. 법원에서 그런 등기 해달라고 등기소에 등기 오는 거예요. 촉탁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요. 자, 뭐가 또 문제되느냐니까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하는 게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얘기들은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좀 더 배워야 돼요. 민법을 좀 더 배워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등기 안 한단 말입니다. 자,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있죠. 임차 보증금이 1억이라 칠게요. 자, 존속기가 만료됐습니다. 만료되면 다른 데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집주인이 방 나와서 찾아가서 나가라 이런단 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임대차 전세 집이 부족할 때는, 집구하기 힘들 때는 금방 나가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또 이런 시절도 있잖아요. 집이 안 나가는 시절도 있잖아요. 그죠? 집이 안 나가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내가 보증금 1억 줬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1억 그걸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쟤도 써버리잖아요. 써버리고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는 다시 들어사는데 보증금 받아가지고 내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럼 방이 안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골차부터, 그죠? 골차부 끝날 일 아니고, 그러면 어떤 법적 절차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나오는 게 이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임차권은 이제, 그 임차인이 상당히 불안한 입장입니다. 나중에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값이 3억이에요. 3억입니다. 3억인데, 그 집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1억을 들어갈 때는 집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1억 줬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융자를 2억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2억 5천 융자를 받아버립니다. 그래버리면은 내 임차 보증금 1억이 보장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임차권 같은 경우는 그게 확정일자라는 걸 받는단 말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단 말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은 그 날짜에 따라서 내 임차 보증금이 보호가 된단 말입니다. 일정 금액이. 그 보호되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는 보호가 되려면 어디까지나 그 세입자가 주소가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주소가 거기 딱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주소를 빼버리면은, 다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 생기느냐니까. 자, 존속기간 만료됐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보증금 내주지는 않아요. 일단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보증금 줄 때까지, 방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릴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임차 기간 끝날 때쯤 되면은 이사갈 집을 다시 내가 집을 구해 놓잖아요. 그 계약금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그게 잔금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잔금 안 치러버리면 그 보증금 날라가 버리죠. 그죠? 보증금 날라가 버립니다. 그럼 보증금은 나중에 줄게요라고 이야기가 그 집주인한테 여기 받으면 줄 거 있으니까 받아가 줄게요라고 사정이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자, 보증금 안 준 상태에 내 들어간다 칠게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는 다시 거기서 다시 전입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입신고하면 지금은 전입신고는 주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또 이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니까. 그러면 존속기가 만료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임차권은 원래는 등기는 안 하는 거지만은 법원에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란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주소를 빼더라도 기왕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있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여기 주소를 빼고 새 집에 이사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거다 말입니다. 대충 감은 옵니까? 세부적인 절차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기로 하고 나중에 민법 배우면은 등기부에서 또 받아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냐 대충 간단히 개략적으로 설명했고 처분 제한은 뭐냐니까 여러분은 처분 제한 그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그게 처분 제한입니다. 그거 말고 압류 명령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건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배운 게 가압류 가처분은 배웠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배웠잖아요. 임시로 해두는 거죠. 가압류 가처분 이게 소유권 처분 제한이라 그래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촉탁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법원에 소송 제기하잖아요. 법원에서 소송 제기하면은 내가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은 법원에서 가압류 그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내가 돈 받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 A라는 사람은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집을 목적으로 해서 돈 받기에 소송 제기하죠. 돈 받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가 가압류 신청하거든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되는 거예요. 이런 촉탁할 때 직권 보존 등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한 기본 그 전제는 간단히 설명했고, 여러분들은요, 제일 위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제일 위에 빈 공간 있죠, 그죠? 그 빈 공간에다가요, 필기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니면은 제일 뒷면 보시면은 거기 빈 공간 여백이 있죠, 그죠? 거기다 그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혹시 민법쌤이 가불병 이거 그린 거 있습니까? 그림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림 하나 그리세요. 요 집이 하나 있다 칠게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요, 갑에게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공시장부, 이 건물에 대한 공시장부는 대장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겠죠. 대장. 그죠?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을 수 있겠죠. 등기. 공시방법이 두 개잖아요. 그죠?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 그리고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 됐을 때, 대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대장. 건축 집을 짓고 건축 허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준공검사 받겠죠. 그죠? 다 받고 나면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줍니다. 건축물 대장은 만들었습니다.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등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등기는 신청한단 말입니다. 신청하면 등기해주고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등기는 내 맘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안 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대장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갑이 나타나죠. 등기부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물도 있단 말입니다.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건축물 대장은 만들었지만은 등기는 안 하고 놔둬도 관계없어요, 이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장은 만들어지고 등기는 안 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그로부터 돈 1억을 빌렸습니다. 돈 1억을. 얘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돈을 빌린 상태에서,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A가 이제 갑한테 돈 갚아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갚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없어서 못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서 못 갚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갑한테 그러겠죠? 네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이 뭐라 그러냐? 이건 내 집 아닌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기를 안 해놨으니까. 그럼 모를 줄 알고 내 집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집 아닌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갑의 뒷조사를 해보겠습니까? 조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뒷조사 해보니까 요 집은 등기는 안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갑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집을 찾고 나서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건덕지 있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자, 건덕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재산을 찾아놓고 이제 법원에 가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에 갑니까? 채무자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법원에 갑니까? 안 갑니다. 괜히 소송 비용만 날립니다. 가봐야 협박이잖아요. 채무자 뭐 털었을 때 나올 게 있어야 가지. 먼지밖에 안 나면 안 간단 말입니다. 가봤자.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 재산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법원에 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죠? 묻고 놓고 시작합시다.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 들어간다 그랬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 돈 받기 위한 소송은 뭐 들어간다? 가압류. 돈 목적이 되면 가처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돈 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돈 받으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 A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피고 재산 묻고 두고 시작합시다. 이거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 재산 묻고 두고, 그럼 피고 재산인 걸 내가 입증해야 돼요. 법원에 신청할 때는 이 건물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 묶어놓고 시작합시다. 내가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 건물이 갑이 건물 소유자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갑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실제로 어릴 수도 있겠죠. 어릴 소유자다 말입니다. 그럼 갑이 살고 있으니까 갑이 끄겠죠. 그러니까 확인 안 했습니다만 아마 갑이 소유자 맞을 겁니다. 일단 한 묶어놓고 먹고 시작합시다.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소유자가 채무자 재산인 걸 내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면 가압류를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럼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플러스 대장 첨부하면 돼요. 대장에 갑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참고로 대장을 만들 때는 실질적 심사한다 기억나십니까? 지적이잖아요. 토지 대장 만들 때는 실질적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건축물 대장 만들 때도 실질적 심사합니다.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이거는 관공서 국가가 확인한 소유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장을 가져가면 소유자인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이제 받았습니다. 자, 소송 받았죠, 그죠? 소송 절차 진행합니다. 자, 소송 절차 진행하면서, 자, 진행하고, 소송 절차 요거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이 대장으로서 소유자 갑이라는 게 입증됐으니까 이 건물 가압류해야 되죠. 가압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압류는 등기소에서 하잖아, 그죠? 등기소에서. 자, 등기소 여기에다가 법원에서 가압류해라라고 가압류를 촉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 절차도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죠, 그죠? 진행하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하느냐 말입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하느냐? 가압류 촉탁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시켜 놓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소송 절차 진행, 원고 출석하세요, 피고 출석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일단 소송 절차를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해놓고 가압류 이거부터 합니다. 가압류. 왜 가압류부터 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가압류 안 한 상태에서 소송 절차 진행합니다. 자, 원고 갑 출석 A 출석하세요 라고 출석하세요 라고 통지를 하겠죠. 소송 절차 진행하려면은 이거를 안 하고 이거부터 해버리면 뭐가 문제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가압류 안 해놓고 소송 절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갑 출석하세요, A 출석하세요. 자, A 출석하세요, 출석하겠죠? 자, 갑 출석하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갑 출석하세요라고 출석하라고 알려주는 방법은 이 얘가 소송 제기했죠. 소송 제기한 소장을 송달합니다. 소장 송달합니다. 니한테 소송 제기됐다. 그러니까 출석하세요라고 이 소장을 송달해요. 언제부터 이런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소송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피고에게 알려줍니다.
피고에게 알려주면은 그러면 소장 송달됐습니다. 피고에게 알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고는 이제 소송 제기된 사실 압니까? 알죠? 돈 받은 사실 있죠? 안 갚은 사실 있죠? 자, 집 날라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날라가겠죠? 날라갈 사실 알겠죠? 압니다. 자, 날라갈 사실 압니다. 그러면은 소송 제기했을 때 피고 출석하지, 출석하느냐? 출석 안 해요. 집 팔아먹으러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지집이었잖아요. 얘가 소송 제기할 때까지 이렇게 버텼다는 얘기는 갚을 생각이 있습니까? 떼먹을 생각이잖아요, 지금. 그죠? 갚을 생각은 지금 집을 팔아 갚았지. 그죠? 요 집을 딱 재산을 딱 숨겨놓고, 사실 이래서 집이라 그렇지, 재산을 숨겨놓고 안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숨겨놓고 안 갚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요 재산은 내 거라는 사실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소장 선언하면 소송 제기된 사실 알죠? 내 재산 날라가게 생겼죠? 그럼 소송 제기해가지고 끝까지 가버리면, 져버리면 집 날라가 버리잖아요. 집 날라가 버리니까 얘는 소장 송달해가지고 원고 출석하죠. 피고 출석하죠. 출석 안 해요. 집 팔아먹으러 갑니다. 집 팔아먹고 나서 다 이제 팔아먹고 3억 받던 땅, 집값 3억입니다. 3억 받고 가버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돼 순전히 그냥 소장을 송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을 절차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는 잠정적으로 보류해놓고 피고 모르게 가압류부터 들어가는 거지. 피고 모르게. 가압류부터 들어갑니다. 자, 피고 모르게 이제 가압류, 법원에서 가압류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이제 가압류 등기해라고 가압류 등기 촉탁이 왔으니까 이제 등기원에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등기원에 이제 가압류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원에 가압류 등기하려고 딱 보니까 문제는 뭐냐? 등기부가 없네요. 얘가 등기부를 안 만들어 놨잖아요. 등기부가 없습니다. 등기부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등기원이 이제 법원한테 등기부가 없어서 가압류 등기 못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원은요. 등기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기원의 입장에서는 이 집이 갑의 소유자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이게 확실하면 등기해도 관계없겠죠. 그럼 등기원의 입장에서는 이 집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가압류 등기를 누가 요구했습니까? A가 요구했습니까? 법원에서 요구했습니까? 법원에서 요구한 거예요. 나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했고, 나는 법원에 가압류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고, 가압류 등기 자체는요, 금료 등기 자체는 법원에서 요구한 거예요. 법원에서 등기원회가 가압류 등기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법원은 이 집이 갑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 집이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고민돼요. 헷갈려요, 이게. 그러면 가압류 하라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죠.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 대장으로서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으니까, 인정을 했으니까 갑거다, 묻거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법원에서 소유권 판단하고 촉탁이 왔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 집이 갑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됩니까? 확신해도 될 거 아니에요. 확정 지어도 될 거 아니에요. 왜? 법원에서 판단하고 했을 거니까. 그죠?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을 확정 지었단 말입니다. 확정 지었으니까,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을 확정 지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를, 자, 1번 소유권 보존. 이거를 등기관에 직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등기관에 직권으로. 해도 관계없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등기원의 입장에서는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이 확정지었으니까, 법원에서 인정했으니까. 두 번째,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 누굽니까? 실제 소유자. 갑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실제 소유자 누구? 갑.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봐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갑이 소유자라는 사실은 변동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소유권 보존능력이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으니까 보존능력은 직권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능력은 직권해도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능력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기관의 입장에서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때 보존능력을 직권을 하겠죠. 그죠? 직권을 보존능력을 하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갑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등기관의 입장에서 확정 지을 수 있을 때, 확신할 수 있을 때 직권 보존능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관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얘가 이런 촉탁이 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능력 직권을 하는 사망은 조건은 두 가지다 말입니다. 얘가 이런 등기 촉탁이 왔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보존능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가압류라는 조건 하나, 이 두 가지 조건이 엔드가 됐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요 절차가 나온단 말입니다. 직권으로.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밑줄 두 개 긋잖아, 그죠? 밑줄. 그 밑줄 건 그런 사망이 있을 때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랬습니까? 그죠? 뭐 저당권 등기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세권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 왔을 때. 법원에 있습니까? 법원이죠. 세무서에서 압류 촉탁 왔다 직권 보존 등기 안 한단 말입니다. 세무서에서. 우리가 그 TV를 보면은요, 고액 체납자들이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들 돈 받기 위해서 재산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고액 체납자는 재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재산이 없으면 고액 체납을 못 합니다. 저도 고액 체납을 좀 하고 싶어요. 그죠? 재산이 많아야 기본적으로 고액 체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액 체납을 할 때는 자기한테 재산이 일단 많았었죠. 많이 있었죠. 다 빼돌렸습니까? 빼돌렸죠. 그래야만이 고액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보니까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압류를 하면 되겠지, 그죠? 그거를 압류해가지고, 그걸 처분해가지고 돈 받아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세무청, 국세청에서 등기소에 이거 압류해주세요라고 촉탁이 왔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런 등기 촉탁이 오는 거는 얘가 했을 때 직권 보존 등기하지 세무서에서 어떤 등기 촉탁 왔다 하더라도 직권 보존 등기는 안 해준단 말입니다. 직권 보존 등기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얘가 이런 등기다 말입니다. 얘.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걸 동그라미 쳤잖아, 그죠?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거나 법원에서 이런 등기 촉탁할 때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국세청에서 그죠? 미등기 부동산 찾았습니다. 그때는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압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떻게 하느냐? 대비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신합니다. 채권자로서 대신 보존 등기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직권을 해주지는 않아요. 얘 입장에서는 얘니까 소유자 판단할 권한에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 판단 권한이 있잖아요, 법원은. 그러니까 얘가 판단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해줘요. 세무서에서 소유자 갑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얘는 세무서 말은 안 믿는단 말입니다. 세무서 말은 안 믿으니까 세무서 말은 안 믿고 나는 책임 못 져. 세무서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 소유권 보존등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할 때는 얘 말은 얘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보존등기 할게 이래 들어가는 거고 세무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원은 나 책임 못 져. 네가 해. 네가 보존등기 해가지고 해. 그 소유권 보존등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원 입장에서는 세무서 말은 못 믿는단 말입니다. 법원 말은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말은 믿을 수 있으니까 지가 직권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직권 보존 등기는 함부로 안 해줍니다. 함부로 안 해주고 언제냐? 법원에서 소유권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 이런 촉탁 같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딱 일정한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보존 등기 했습니다. 자, 등기가 완료됐습니까? 등기 완료됐죠, 그죠? 자, 완료됐단 말입니다. 자, 등기 어떤 직권을 했었던 어쨌든 등기 완료됐잖아요. 완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죠? 자, 누구에게 알려줄 것이냐? 등기 완료된 사실이 궁금한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자, 등기 완료된 사실은 누가 궁금할까요? 법원일까요? L일까요? 법원. 등기를 얘가 촉탁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궁금한 겁니다. 그럼 완료 통지는요, 얘한테 가요. 저 통지는요, 완료 통지는 법원에 갑니다. 자, 법원에 완료 통지가 오면은, 자,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거 이제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법원에 완료 통지 왔습니다. 자, 법원에 완료 통지하면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압류한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 가압류까지 되겠죠, 이제. 가압류 등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됐다는 완료 통지가 왔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묶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됐습니까? 묶어놨죠? 묶어놓고 이제 얘한테 소장을 송달하는 겁니다. 이제 소송 절차, 여기 소송 절차를 보류시켜놨잖아요. 이제 소송 절차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소장 송달합니다. 그러니까 얘 소장 송달하면은 얘는 이제 자기한테 소송 제기된 사실 압니까? 작전이 뭐였습니까? 여차하면 팔아먹고 갈 생각이었죠. 이제 소장 제기됐으니 소송 제기됐다는 사실 알았으니까 팔아먹고 가야 되겠죠. 자, 팔아먹고 가야 됩니다. 팔려고 딱 보니까 이게 돼 있네. 삽니까? 안 사잖아요. 못 팔아먹잖아요. 못 팔아먹죠. 못 팔아먹으니까 이제 소장 송달해가지고 원고 출석하죠. 출석합니다. 피고 출석하죠. 출석합니까? 와야지 이제. 도망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이거는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해놓으면 팔아먹고 가버리니까 도망가버리니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가압류 이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됐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딱 묶어놔버려.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가압류 묶어버린 겁니다. 꼼짝 말아줘,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직권의 소유권 보존 등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부에 직접 자신의 되겠네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란 것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만약 물건을 취득한 실제 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 등기란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했을 때 그거를 명의신탁이라 그런 겁니다. 명의신탁 등기라 그런다. 자, 명의신탁인 실제 권리자와 등기부상 명의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은 맡긴 놈도 처벌하고 맡은 놈도 처벌됩니다. 그게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 실권리자 명의등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명의신탁이라고. 명의신탁에서는 맡긴 놈도 처벌하고 맡은 놈도 처벌합니다. 둘 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자, 그게 명의신탁인데, 자, 이 명의신탁이 91번 2자간 명의신탁, 92번 3자간 명의신탁, 그리고 93번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명의신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민법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명의신탁 배웠습니까? 원래 작년 말고 원래 민법 시간에 명의신탁 했습니까? 안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본서 가서 하려고 할 거예요. 자, 등기부서 먼저 갈게요. 자, 명의신탁에 관한 얘기를. 자, 이게 이제 등기부서 나중에 조금 심각 문제 생깁니다. 심각 문제 생기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매매를 합니다. 자, 여기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 출발합니다. 소유권이. 자, 그러면 등기부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1번 소유권 보존.
이래 돼 있겠죠, 그죠? 자,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그죠? 자,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다. 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전됩니다. 자, 2번의 소유권 이전. 이전, 매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실제 소유자 누구? 그죠? 정상적이죠, 그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정상적인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나면은 재산 신고합니까? 재산 신고해야 되죠. 너무 많으면 좀 이상합니까? 그죠? 좀 문제가 되잖아, 그죠? 좀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면 재산을 빼돌린단 말입니다. 또는 얘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재산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지금 사업체가 위험이에요. 위험입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개떼같이 몰려와서 다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좀 빼돌려야 됩니까? 그죠? 사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작에 재산 빼돌려 놓고 시작하죠. 하다가 안 빼돌리잖아요. 이상하니까. 뭐 채권 사이에 뭐 또 취소권 이런 나오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빼돌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이 한단 말입니다. 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은 대금이 지급돼야 됩니까? 그리고 소유권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대금 지급 안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을사에 자, 이거 들어보셨죠? 민법에 들어봤죠? 짜고 통정, 짜고 허위표시, 짜고 매매를 한다는 매도인의 의사표시, 매수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통정 이게 짜고 이 말이잖아요. 짜고 매매의 의사표시를 해서 매매의 의사표시 합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는 가라 계약서다, 그죠? 가짜 계약서. 가짜 계약서 두고 대금은 왔다 갔다 안 하죠. 왔다 갔다 한 것처럼 해서 가짜 계약서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면 가짜로 짜고 했으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실제 소유자, 얘가 실소유자죠. 실소유자입니다. 얘가 실소유자고, 자,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얘가 등기부상 소유자죠. 등기부 소유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등기부상 소유자, 이 사람은 자기의 명의를 맡겼습니까? 자, 명의 신탁자가 누구고 명의 수탁자가 누구냐, 이걸 판단합니다. 자, 명의를 맡겼죠. 명의를 줬죠. 누구가? 자, 맡긴 사람이 누구고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이거 헷갈립니다, 처음 하면은. 얘 명의를 빌려줬죠. 얘 명의를 빌려줬죠. 자, 그러면 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으니까 얘가 준 사람, 우리 참고로 준 사람을 신탁자,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이 숫자입니다. 손수가 들어갑니다. 받는 사람이 수탁자다 말입니다. 요 손수자 빠지면 줄수자, 줄은 게 됩니다. 손수자 빠지면 줄수고, 손수자 들어가면 받을 수가 돼요. 그 수탁자는 받은 사람이에요. 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명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이게 누구냐니까? 명의를 준 사람, 명의를 받은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명의 신탁자가 되어버려요. 얘가 명의를 줬잖아요. 그죠? 얘가 명의를 받았습니까? 명의를 받았죠, 그죠? 얘가 명의 수탁이 이래 돼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의란 것을 이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로 생각하세요. 권리.
권리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권리를 받은 사람은 을이죠. 그러니까 명의란 것을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명의를 준 사람은 을이 명의 준 사람이에요. 실제 소유자는 얘 건데 지 이름 줬잖아요. 지금 이름 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명의 신탁자로 생각된단 말입니다. 처음 하시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권리로 생각하세요. 명의란 거를. 권리를 맡기는 사람은 누구다? 갑이죠. 그러니까 얘가 명의 신탁자예요. 얘가 권리를 자기가 받았죠. 그러니까 얘가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를 권리를 준 사람을 신탁자, 권리를 받은 사람을 수탁자. 그러니까 권리를 준 사람은 실권리자잖아요. 실제 소유자 이 사람이 명의 신탁자가 되고 등기부에 이름 올라간 사람이 명의 수탁자가 됩니다. 명의란 거를 그 글자를 그대로 명의라고 해버리면 신탁자, 수탁자 바뀝니다. 그러니까 권리라고 명의를 권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권리를 준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명의 신탁자. 권리를 받은 사람, 등기부상 이름 올라간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고 해야 됩니다. 권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의 신탁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가 명의 신탁 관계다 말입니다. 자, 그럼 명의 신탁 등기를 했죠. 등기했습니다. 요 등기 요거를 명의 신탁 등기라 그런 거예요. 명의 신탁 등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 등기는 그러면은 수탁자 명의 등기죠. 수탁자 명의 등기잖아, 그죠? 요걸 명의 신탁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개념은 실권리자와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르잖아, 그죠? 실제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실제 매매를 했다면 얘가 실권리자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잖아요. 그럼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 같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등기예요. 실제 권리자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를 때 이거는 명의 신탁이라 그런 거예요.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다를 때 이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명의 신탁이라 그러고 명의 신탁에 따라 등기했을 때 명의 신탁 등기라 그러는데 명의 신탁 등기는 어디까지나 수탁자 명의 등기. 수탁자 명의 등기가 명의 신탁 등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의 신탁 등기를 했을 때 자, 효력을 볼게요. 통정 허위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느냐, 무효이냐? 무효. 비신의 의사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 법률 행위죠. 다르잖아, 그죠?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 중에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다른 거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이 통정 허위 표시니까 원칙은 무효입니까, 이거? 무효죠, 이거. 자, 무효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등기 자체는 무효예요. 요것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 외우라 그럴 겁니다. 자,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죠. 요 명의신탁 당사자는 약정이죠. 계약이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당사자 간의 합의도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여기서 이제 나중에 민법 가면 내가 외워라 겁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제3자는 유효 이래 외웁니다. 제3자 유효. 자, 제3자는 유효.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까지 가면 헷갈리니까 일단 요 두 가지를 외우세요. 명의신탁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의신탁 등기를 했는데 명의신탁 등기할 때 당사자가 지금 몇 사람 나타났습니까, 지금? 당사자는 몇 사람?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이거를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라는데, 자, 요거는 가장 고전적인 명의신탁입니다. 내 재산 빼돌리는 거예요. 내 재산 빼돌리는 게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 재산 빼돌리는 거.
이거는요, 언제 많이 나타나냐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몇 년도인가? 85년이 6년, 그때 나왔어요. 80년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에 명의시탁 실명법이 제정되거든요. 이때 실명법이 제정되는 거는요, 그때부터 실거래자 명의와 등기부사 명의인이 다르면 그때부터 처벌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요, 실제 소유자 따로 있고 등기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놔도 됐어요. 됐습니다. 과거는 그거 됐거든요. 과거는 됐는데 그때 실명법을 제정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무조건 안 돼. 처벌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 되어 있던 거 있죠. 그 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시탁 했던 거 있다는 거죠. 되어 있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니까. 되어 있는 거는 과거에 했는 거는 묻지 않겠다. 과거에 했던 건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과거에 했던 그 잘못은 묻지 않겠다. 단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1년 이내에 경과 기간을 줍니다. 1년 이내에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하면은 과거에 했던 잘못을 묻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당연하면 당연 처벌되고, 실명법 시행 이전에 했던 거는요, 1년 기간 동안에 적법한 과정, 적법으로 돌아오기 위한 다리를 만들어줘요. 적법으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과거의 불법적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돌아오느라고 1년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 주는데, 요 기간 동안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 기간 줬잖아요. 그죠? 적법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줬는데, 요 기간 동안에 적법한 명의로 등기,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우리 시골에 이게 이제 어디서 말하냐니까,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이거. 시골에 가면은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 동족촌이잖아요, 그죠? 집안이잖아요. 동네는 친척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죠? 많이 사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실제 시골에는요,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큰 집 있죠? 그 집에 큰 집 있잖아요, 그죠? 토지가 많죠. 토지. 근데 그 큰 집에 거기 삽니까? 안 살죠. 다 대수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토지를, 근데 농지는요, 실제 경자유전이잖아요. 경작자가 농지 소유잖아요. 농지는 아무나 소유 못 하거든요. 이사 가면 일정 기간에 팔아야 돼, 그거.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땅이 문중 땅이다 말입니다. 종손이다 말입니다. 그 문중명의로 등기하면 되는데, 문중명의로 등기하려고 그러면요, 또 뭐가 문제냐냐? 일단은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는 문중 땅이지만 종손명의로 등기돼 있죠. 그죠? 그 문중 종원도는 이게 문중 재산이라 생각합니까? 그죠? 근데 그 종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거로 생각하잖아요. 요런 계기가, 요런 관념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는 문중 땅이지만은 종손명의로 등기해 있으니까 이 종손들이, 그죠? 종손들이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고 싶죠. 근데 문제는 이 종손을 거기 안 산단 말입니다. 개미로 등기 안 산단 말입니다. 안 사니까 그러면은 그 농지를 이제 실명 등기해라고 딱 해버리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등기됩니다. 자기가 이제 서울에 산단 말입니다. 어딨냐? 그 땅은 저쪽에 대전에 있단 말입니다. 제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실제 경작한다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 못하니까 적법으로 못 돌아오니까 그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짝 옮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중 땅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명의시탁이 많습니다. 이거다 말입니다, 이게. 얘가 종손이죠. 먼 친척이죠. 현재 농사짓는 거기. 먼 친척. 그죠? 8촌. 이래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래 된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그 문중 땅 그런 것 중에 시골의 농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여담입니다만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한 달에 건너면 명의시탁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 있을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도 명의시탁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명의시탁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게요. 명의시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런 거 잘 없어요, 이제. 지금은 잘 없고요. 예전에 했던 거 많거든요. 이런 같은 거는요. 참고로 명의시탁 했습니다.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갑이 나쁜 놈일까요? 을이 나쁜 놈일까요? 일단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법을 어겼으니까.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 하니까 이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실면법은 얘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법입니다. 실면법은, 명의신탁 금지법은 실권리자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어떤 법은 이 법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실면법, 일반적인 법입니다. 일반적인 법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이 법에 따라서 등기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은. 근데 실면법은요,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얘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면법을 어겼을 때는요, 실제 권리자 있죠. 재산 빼돌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면법이 그냥 무서워요. 실면법은. 우리가 법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법익. 법의 이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일반적으로 법의 이익이 있는데 이 실면법은 안 그래요. 실면법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지 않기 위한 법이에요. 요놈이 제일 나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면법에 해당됩니다. 실면법 어겼습니다. 어디 가도 하소연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실면법 규정을 보면은, 법 규정 보면은, 얘도 처벌됩니다. 명의신탁 맡긴 나왔다고 합니다. 얘 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교도소 갔다 오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벌금 얼마 때리자는 거죠? 이거 형사처벌이에요, 이거는. 형사처벌. 형사처벌 됩니다. 빨간 줄 올라가고 시작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실면법이. 이게 2자간 명의신탁이에요. 자, 3자간 명의신탁은 뭐냐 하니까, 자, 조금 순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진한 사람의 재산 빼돌리는 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자, 갑이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 이래 되는 거예요. 자, 1번 소유권 보죠. 자,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서 순진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순진한 사람의 재산 빼돌리는 거예요. 얘네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빼돌리는 거고. 자, 이거는요, 순진한 사람의 재산을 이제 다른 사람 빼돌리는 방법인데요. 자, 현재 소유권은 여기 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이 매매는 정상적인 매매입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매매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은 넘어가야 되죠, 그죠? 자, 소유권은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자,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돼야 돼요. 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땅을 산단 말입니다. 자기 명의로 합니까? 안 하잖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사람이 이제, 자, 부랴부랴 자기 앞으로 했다가는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누구 찾아가느냐? 자기 친한 사람 찾아갑니다. 그 친한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요, 내가 지한테 도움될 때 친구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친구입니까? 원수로 변합니다. 친구한테 안 맡기겠죠? 안 맡깁니다. 이제 누구한테 맡기느냐? 친척한테 맡기겠죠. 친척한테 맡깁니다. 친척한테 맡기는 것도 친척도 지금 사촌 간의 친척도 왕래를 자주 합니까? 형제간도 그죠? 일전에 몇 번 보는 판에 그죠? 안 맡기죠, 그죠? 이제 주로 이제 친형제다. 그죠? 그래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샀단 말입니다. 샀으니까 자, 간단 말입니다. 내 조금 못 사는 사촌한테 갑니다. 사촌한테 가가지고 이랍니다. 자, 여기 A가 있단 말입니다. A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사정이 요만저만 해가지고 이러하니까 이러니까 비용은 내가 다 낼게. 등기 비용 다 되고 재산세 되면 내가 다 낼게. 명의만 네 앞으로 좀 해놓자. 나중에 이제 이거 팔거나 취득 사양되거나 비용은 내가 다 낼 테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지 앞으로 사유권 등기하면 안 되니까 먼저 얘한테 찾아가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자, 내 재산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약정 맡깁니다. 명의를 맡기는 겁니까? 명의,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권리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권리를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명의를 얘가 이제 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얘가 받을 소유권 있죠. 소유권 이걸 좀 맡기자 말입니다. 명의를 권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니한테 소유권 좀 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얘가 명의 신탁자입니까? 신탁자죠. 자, 소유권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A죠. 얘가 명의 수탁자죠. 수탁자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구해놓고, 자, 얘가 이제 매도인 얘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샀으니까 내한테 소유권 넘어오는 게 맞는데 사실은 요만저만 하니까, 요만저만 해가지고 내 앞으로 못하니까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라.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값을 해줄까요? 해줄까요? 전혀 관계없지. 매도 입장에서는 뭐 이러 가나 저러 가나 어차피 돈 받고 나서 돈 받은 게 목적이지 소유권 얻으러 가서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넘겨줍니다.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자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자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A 앞으로 등기하죠. A 앞으로.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얘가 실권리자잖아요. 실소유자잖아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얘가 등기부상 소유자잖아요. 등기부 소유자죠. 그러면 해놓고 보니까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릅니까? 다르죠? 이게 명의신탁이잖아요. 얘가 명의수탁자입니까? 명의수탁자죠. 얘가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 등기했죠? 요것을 명의신탁 등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신탁 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등기. 자, 그러면은 이런 명의신탁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당사자가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죠. 이거를 삼자간 명의신탁이라 그런 거예요. 삼자간. 자, 그러면 삼자간 명의신탁인데, 자, 실명법에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거는 무조건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합니다. 자, 무효로 하고 약정 무효죠. 자, 이 사람은 실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자, 실제 매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는 얘네들이 했잖아요. 등기는 얘 앞으로 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입니까? 원인 없는 등기잖아요. 원인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 원인이지. 이렇게 매매했지. 이렇게 등기한 적 없잖아요. 원인 없는 등기죠. 원인 없는 등기니까 이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의책 약정 무효입니까? 등기 무효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처벌받을까요? 갑하고 을하고 A가 처벌받는 거예요. 을하고. 자, 이거는 순진한 을이 재산 빼돌린 겁니다. 원래 지재산이잖아요. 지재산은 애한테 빼돌린 거예요. 순진한 을이 빼돌린 거예요. 자, 조금 이제 똑똑한 사람이 빼돌린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빼돌렸는데 자기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조금 똑똑한 사람이 빼돌린 건데 제일 위험한 사람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약명의신탁인데, 자, 이거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차이점이 뭐냐니까 어디까지나 순진한 을이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입니까? 실제 소유자는 매매의 당사자로 외부에 나타났죠. 그럼 이 사람이 외부에 나타나요. 공개가 돼요. 실제 소유자 누군지 공개가 돼요. 외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실제 소유자는 안 나타납니다. 실제 소유자는 숨었어요. 숨고 나서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소유권이 있단 말입니다. 소유권이. 자, 등기부는 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1번 소유권 보조. 자, 여기 출발해요. 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토지입니다. 농지입니다. 농지를 아무나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득 못하죠. 농지 취득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농지 법인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죠. 그죠? 많이 취득합니다. 저쪽에 김포나 파조라 저리 가면 농지 많잖아요. 세종시 가면 농지 많죠. 그죠? 전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는 땅을 산다 말합니다. 누가 삽니까? 투기 목적으로 누가 삽니까? 강남의 사무인들.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산다, 그죠? 사는데 그 사람의 농지 취득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사느냐 말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자, 이래 사는데 어떻게 치느냐? 자,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 자, 실소유자예요, 얘가. 자, 요 토지가 돈이 2억 간단 말입니다. 2억 간단 말입니다. 자, 2억 간데 이 땅을 사놓으면은 정보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정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중에 정보에 의하면은 이거 딱 3년만 버티면은 3년만 지나면은 여기에 개발된다는 게 발표된단 말입니다. 발표됩니다. 그럼 고급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표가 된과 동시에 한번 띱니까? 이제 불도저 들어가면 또 띱니까? 완성되면 또 띱니까? 그죠? 한 7%는 집으로 한 서너 배, 한 대여섯 배 뛰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사야 됩니까? 사야 되죠. 근데 나는 농지 취득할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산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돈 있죠, 그죠? 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매를 해버리면은 얘가 당사자가 외부에 공개돼 버립니까? 나타나잖아요. 나는 안 나타나고 싶단 말입니다. 안 나타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지를 하나 내세우는 거예요. 바지를 하나 내세웁니다. 자, A라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얘가 얘한테 돈을 줘요. 2억을 주고, 자, 네가 땅 좀 사라. 네가 사라. 네가 땅 사가지고 네가 얘한테 매매를 하고, 그리고 등기도 네 앞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이거 땅을 사라. 매매 당사자라고. 그리고 네 앞으로 등기해라. 단, 조건이 있다. 네가 내 돈으로 사가지고 네 명의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제 소유자는 내다는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합니다. 이명계약서나 적어놓는단 말입니다. 이명계약서나 적어놓고, 그리고 얘가 땅 삽니다. 자, 얘가 땅 사고 매수인도 얘입니다. 자, 등기는 누가 앞으로? A 앞으로 하는 거야. 얘가 등기부 명의인 되는 거예요. 등기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자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소유권이. 자, 2번 소유권 이전. 이전, 매매, A.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명의 신탁자가 누구예요? 자,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게 명의를 뭐로 생각하느냐? 이름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유권에 생각하잖아요.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얘라 그랬죠. 소유권은 누가 맡겼습니까? 어디 맡겼죠? 얘가 명의 신탁자가 되죠. 명의 신탁자. 자, 소유권은 누가 받았습니까? A가 받았죠. 얘가 명의 수탁자죠. 그러니까 명의를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유권은 권리로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여기가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죠. 이게 명의 시탁 관계고, 수탁자 명의 등기했죠. 이게 명의 시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되는 겁니다. 명의 시탁 등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얘는 실제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타났죠. 계약서는 지 이름으로 적었죠. 그죠? 계약서 지 이름으로 적었습니까? 아니죠. 순진한 명의 신탁이 순진한 사람입니다만 나중에 어찌어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련합니까? 전혀 안 나타나잖아, 얘는 전혀 안 나타나니까 막 명의 신탁했다는 사실은 외부에 전혀 공개가 돼야 안 돼요. 그 공개 전혀 안 되죠. 완전히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공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만큼 더 불안정합니다. 우선은 명의신탁 법을 어겼다는 게 걸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걸렸을 때 몸으로 때우고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문제 생각한다면 저게 더 안전해요. 자, 이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니까 약정은 명의신탁법에서 실명법에서 무효라 그랬습니까? 약정 무효죠. 자, 이거 등기 무효죠, 그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얘가 실제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죠. 자, 자기 앞으로 소유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권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렸냐니까, 자, 요거 무효죠. 무효니까 요거 말소등기하면 되죠. 말소등기하면 됩니다. 무효니까 말소등기합니다. 소유권 갑으로 가죠. 소유권 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지 앞으로 등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면 돼요.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약정 무효죠. 약정 무효죠. 등기 무효죠. 자, 근데 무효죠, 이거. 무효죠. 소유권 갑으로 갔죠. 자,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갈 근거가 없잖아요. 매매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하단 말입니다. 지가 계약서를 적었으면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등기하면 돼요. 한 대 맞고, 법원으로부터 한 대 맞고, 뺨 한 대 맞고 나서,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할게요. 이게 되잖아요. 이거 매매를 했으니까. 그죠? 네, 뺨 한 대 일단 한 대 맞았어요. 약정 무효 등기만 밝혀졌습니다. 심야법 위반을 한 대 맞았단 말입니다. 맞고 나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다시 계약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계약명의신탁이라 그래, 이거라.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위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위험하느냐, 그죠? 어떻게 위험하냐?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된 사람이라면 혹시요,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점심 먹고, 술 마시고, 점심 싸면서 저한테 얘기 좀 합시다. 딱, 요거 한 2년 하면 여러분 재산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관계 있습니다. 내가 명의수탁자입니다. 4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딱 2년만 제가 어찌어찌 하면은요, 그대로, 꼼짝 못하게 그대로 여러분 재산 만들어 드릴게요. 있습니다, 이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A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A 명의로 여러분이 A다 말입니다. 명의수탁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입니다. A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어찌어찌 딱 2년 하면 그대로 이 땅을 여러분 걸 만들어 드릴게요. 방법 있습니다, 이거. 이 방법이요.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 실명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무 말 못하게 해서 먹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누구냐니까, 아까 바지를 내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현지인이잖아요. 현지인. 땅 살 때, 땅 살 때, 4명이나 못 사는 사람이면 그 현지인 내세우잖아요. 현지인 내세가 땅 사라 그러죠, 그죠? 땅 사면 된다 그러잖아, 그죠? 누가? 중개사가. 여러분이 합격 오거나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중개사는 책임집니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개사법에서 중개사가 그 처벌을 받아요. 그건 중개사법 처벌받고 명의시탁법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실명법이 얼마나 위험하냐 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은요, 자, 이래 돈 맡기고 이렇게 이제 중개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아, 중개사 안 할게요. 그죠? 누군가 법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중개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가르쳐 했습니다. 자,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돈 2억 주죠, 그죠? 2억 주고 땅 사죠, 그죠? 자, 이렇게 거래돼가지고 이렇게 등기할 때까지는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만 했냐 말입니다. 5년 후 기대 가치만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2억 주고 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그 기대 수익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5년 후만 되면 이거 8억 된단 말입니다, 이거.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한단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서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등기했습니다. 이제 5년 기다려야 되죠. 자, 5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등기하고 나서 자, 집에 딱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부터 이제 불안해집니다. 돌아가면서부터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등기를 했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내 통장에 분명히 2억 빠져나갔죠, 지금. 빠져나갔죠. 자, 나는 집에 갑니다. 자, 집에 갑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2억 빠져나갔어요. 그 나는 지금 내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 이거. 외부에 나타납니까? 내가 샀다는 사실도 안 나타나죠. 계약서도 없잖아요, 지금. 단지 하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명 계약서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 손에 계약서라도 있어요, 이거는. 샀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어찌겠지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하면은.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계약서도 예해줘요. 내는 안 나타나. 나는 계약서도 없죠. 종이는 딱 있는 게 계약서 그거 하나 있단 말입니다. 명시적, 약정, 이명 계약서 딱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명 계약서가 뭐 어떻게 돼요? 무효잖아요. 그죠?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올 때쯤 되면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얘가 어찌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죠? 불안해집니다. 그때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그 집을 감시해야 됩니다. 저 사람 혹시 어디 안 갔나? 저 사람 혹시 죽진 않았나? 어차피 시골의 노인이잖아. 젊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 없습니다. 청년이 있단 말입니다. 청년이 이제 환갑 넘었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제 정기적으로, 그죠? 정기적으로 가봐야 되죠. 그죠? 명절 때 인사 가야 됩니까? 인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전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소고기 한 건 사들고, 그죠? 어떻게 인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아들하고도 엄연도 익히고. 또 얘는, 이 사람 문제 안 되죠? 이 사람 문제 안 됩니다. 이 사람 문제인데 문제는 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건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죠? 이 사람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재산이? 아들한테 가버리잖아요, 지금. 등기부상은. 이 사람을 가가지고 내가 명의상 약정해놨습니다. 약정해놨습니다. 명의상 약정 계약서 들고 가가지고 이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뭐라 그러냐? 손 벌립니다. 내가 힘들단 말입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갑자기요, 자, 2억짜리죠. 갑자기 한 3천만 원 필요합니다. 3천원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안 빌려줍니까?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뭘 믿고? 안 빌려주고 싶죠? 그러면 얘가 이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 아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 있으니까 이거 융자 들어갑니다. 이거 담보 집어 넣을 겁니다. 이거다 말입니다, 지금. 그잖아, 지금. 아버지로 됐으니까 이거 담보 집어 넣으면 되잖아. 융자 나오잖아요. 내가 담보 집어 융자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빌려줄래? 안 빌려줄 거잖아요. 안 빌려주면 빌려줘야 되잖아요. 꼼짝 말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의기사행위를 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 말합니다. 다 기대 수익만 생각해요. 그만 생각하는데, 이제 일이 터질라 그러면은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 이름은. 자, 그러니까, 이런 불안하잖아, 그죠?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안정장치를 합니까? 안전장치 하죠? 안전장치 합니다. 어디에? 얼굴에. 얼굴에 건저당 설정하죠. 건저당권 설정합니다. 2억이었죠. 매매가 2억이었죠. 건저당권 설정합니다. 얼마로? 얼마로 하고 싶습니까? 한 3억으로 한다, 그죠? 좀 이렇게 미리요, 좀 넉넉하게 3억으로 합니다. 자, 3억으로 할 때는 나는 지금 2억 줬으니까 3억이죠. 3억이죠. 나는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지금? 얼마나 나중에 팔고 싶습니까? 8억으로 팔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한 2년 지났습니다.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발표가 되면 뛰잖아, 이게. 4억 뛰잖아요. 불도저 들어갑니다. 6억 뛰잖아요. 그죠? 완료돼서 8억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쯤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익 생겨버리지. 그죠? 안정장치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 생기고, 이제, 그리고, 실제요. 그리고 이제 건저당 설정해놨습니다. 그럼 건저당 L에 설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정해놨습니다. 이거 설정해놔도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아니죠. 이거 어리죠. 안단 말입니다. 실제 돈 빌려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제 돈 빌려준 거 없잖아요. 그럼 차용증이네. 가짜일 거 아니에요. 차용증이가. 가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짜라는 걸 입증해버리면 이건 무효돼버립니다. 무효돼버립니다. 그럼 무효돼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가짜는 게 입증돼야 되죠. 가짜는 게. 그럼 실제 소유자는, 그 실제 가짜를 입증되려면 이게 명의시탁했다는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의시탁. 명의시탁 관계 입증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명의시탁 약정서 있습니까? 있잖아요. 명의시탁 이게 먼저 밝혀지면 이거 다 100% 날아갑니다, 이거. 그럼 명의시탁이 밝혀져 버리면 누가 처벌받습니까? 다 처벌받죠. 다 처벌받죠. 누가 더 맞아요? 얘가 더 맞잖아요. 같이 죽자 그러면 얘가 더 죽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보호 못 받잖아요. 일단 교도소 갔다 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나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다 이거 합니다.
다 이거예요. 다 이거 하는데, 정 하려면은 이거 하세요. 가등기 하세요. 가등기. 가등기 하는데요. 가등기는요, 농지이면 가등기가 못해요. 허가 지역이면은 가등기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농지하고 제가 반대로 했는데, 허가 지역 있죠? 허가 지역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하고 농지가 있잖아요. 그죠? 농지 같으면 가등기 할 수가 있어요. 허가 지역에는 가등기 또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가등기 할 때 요건 문제에서요.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으라 그럽니다. 농지는 본등기 할 때 허가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허가 지역은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으라 그러느냐니까 이거 할까 싶어서. 명의신탁에서 가등기, 허가지역 가등기 할까 싶어서 가등기를 못하게 막으려고 허가지역에서는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다르면 이제 이게 다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명의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이 의식 없이, 이 사고가 안 터지려면 문제가 없죠. 그죠? 사고가 안 터지려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터지려고 그러면 대형 사고 터진단 말입니다. 대형 사고 터집니다. 그런 게 위험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무런 큰 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입니다. 공유. 두 사람이 땅 사는 거 있죠. 공유. 그거 큰 문제의식 없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중개업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토지 중개합니다. 토지 중개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이 2억짜리예요, 이게. 매수인이 옵니다. 매수하는데 이 사람의 땅이 돈이 2억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조달 자금이 1억밖에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옵니다. 또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두 사람 묶어서 토지 사세요. 그럼 2억 되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래 하고 싶어요. 땅 2억짜리 있단 말입니다. 내 1억 있어요. 돈 1억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럼 동생하고 묶어가지고 1억짜리, 2억짜리 사고 싶습니다. 그거 참 하고 싶거든, 그거요. 살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팔 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려면은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거. 왜 골치 아프냐니까. 자, 내가 팔고 싶습니다. 그럼 지분은 마음대로 팔 수 있죠. 이론적으로, 그죠? 지분 반반씩 했잖아요, 그죠? 지분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분 한번 내놔보세요. 지분 사는 사람 있는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말합니다, 실제로. 지분만 한번 내놔보세요. 팔린 사람이, 정상적인 가격에 사는 사람 있는지. 안 삽니다, 그거.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같이 공존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 지분에 압류 들어오거든요. 지분 압류 들어버립니다. 지분 압류 들어버리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갈라서고 싶습니까? 분할하고 싶습니까? 한번 잘라보세요. 그 지분 정리되는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공유지분에 우리가 공유를 분할한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단독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독 소유는 합의가 됐을 때입니다. 나중에 저번 주에 지분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분 이전해야 되는데 그 지분 이전 안 돼요, 그거.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돼요, 그거. 만약에, 그죠? 자, 갑하고 을하고 공유했습니다. 을의 지분에 가압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압류금이 5천만 원입니다. 자, 분할합니다. 분할하고 지분 그대로 가지고 지분 맞바꿔야 되거든요. 지분 맞바꿔야 되는데 그 지분이 가압류가 지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따라간단 말입니다. 따라가 버리면 뭐가 되느냐니까 내 소유권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압류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내 거 풀어주고 여기 다 되고 안 해줘 버립니다. 안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보면 내가 어쩌지 갚아줘야 돼, 그거. 그리고 공유물이 공유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공유했습니다. 분할합니다. 분할하는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해관계 굉장히 달라집니다.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요러한 토지가 있다 칠게요. 분할합니다. 어떻게 분할해야 될까요?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요렇게 분할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까? 그래야 통로가 있지. 그죠? 자,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통로가 아주 좁아요, 이게. 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자 그럽니다. 자, 분할하기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눈에 분할하자 그러는데, 나 이렇게 안 돼. 나 이렇게 좀 할게. 여기는 나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나 할게. 라고 갑이 버텨버립니다.
해줄까, 안 해줄까요? 또는, 뭐, 이렇게 한다 칠게요. 이렇게 한다 칠게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합니다. 자, 을이 갑한테 분할하자 그래요. 이렇게 분할하자 그래요. 그럼 갑이, 나 싫어 그래 버립니다. 나 분할 안 할 거야 그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송가가 되죠. 그럼 결국 분할 안 한다 그래 버리면 뭐 되게 되냐니까, 자, 분할 안 한다 한 서너 번 버텨버립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분할하자고 계속 오겠죠, 그죠? 자르고 단독 소유자 팔아먹어야 되니까. 공유는 안 살라 그러니까. 나는 안 팔 거야 그래 버리면 분할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서너 번 버텨버립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니까, 그러면 청량비용 등등 등기비용 다 내가 될게요. 그럼 분할하셔도 그럽니다. 쥐가 다 분할해야 돼, 이거. 나는 안 할라 그래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란 것이 할 때는 문제지만 나중에 이제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생깁니다. 굉장히. 공유라는 들을 원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공유 아니에요. 명의자 이거 할 때는요, 여러분 많이 합니다, 이거. 많이 고민합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때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이거. 일 터지려면 대형 사건 터집니다, 이거. 자, 이게 2자간, 3자간 계약 명의사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가 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가 이전 등기. 자, 요거는 뭐냐니까. 자, 이게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예전에 여기서 많이 나왔던 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죠? 무효죠? 이거 무효죠, 그죠? 무효 등기입니다. 자, 무효 등기인 상태에서 갑이 실제 소유자잖아요. 실제 소유자니까 이제 실제 소유권 등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실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이 이게 무효 등기니까 말소 등기에서 소유권 돌아가도 되지만, 말소인 소유권 돌아가도 되지만,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소유권 이전 값, 요렇게 등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요렇게 넘어오는 거는요,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매매를 할까요? 안 하겠죠? 매매를 안 한단 말입니다.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얘가 실제 소유자였습니까? 진정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넘겨가는 게 여기 진정명의 회복이란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단 말입니다. 자, 진정한 등기명의. 자, 여기서도 명의란 글자를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소유권으로 생각하세요. 진정한 등기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기단 말입니다.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기를 진정명의 회복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95번. 자, 부동산 신탁, 부동산 분합, 가등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잠시 쉬는데, 부동산 신탁 요거부터 이제 6개 남았잖아요. 그죠? 6개 남았습니다. 6개 남았는데, 오늘은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한 1시 반까지 할게요. 좀 쉬었다가, 조금 늦게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몇 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